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첫 금리 공부입니다. 염상훈 지음, 출판사 원앤원 북스입니다. 서점에 가면 주식에 관련된 책, 부동산에 관련된 책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이야기하는 책, 채권 시장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책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 경제 위기의 시작에는 모두 금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기 발생 이후에도 금리가 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검은 목요일 이후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일본 역시 버블 붕괴 이후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린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은 코로나 이전까지 2% 이하의 초저금리를 유지하였었습니다. 주식시장과 주가는 현상이자 결과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과 금리는 원인이자 결과이며 본질이자 현상입니다. 주가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수 없지만 금리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상과 결과만을 보여주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보다 쉬운 일입니다. 채권시장과 금리를 보면서 그 의도가 제대로 통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리와 주가, 환율, 원자재와 부동산 가격은 같은 선상에 존재하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금리는 토양과 같으며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금리를 시작으로 주가와 환율, 원자재와 부동산이라는 가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토양과 뿌리의 상태에 따라 그것들이 얼마나 자랄지 혹은 가지가 시들어버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채권시장과 금리에 관해 현재와 과거의 사례를 연관시켜 금리, 경제, 물가, 신용, 환율, 그리고 현재의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트 1.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오늘 열린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에서 매달 흘러나오는 소식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다. 금리는 어렵게 느껴지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크다. 채권과 금리를 모른 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수학, 과학을 모른 채 영어, 국어만으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금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며 아는 것이 힘이자 부의다. 금리 역시 하나의 가격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굴리려는 사람이 만나 결정하는 가격일 뿐이다. 누가 더 간절하냐에 따라 금리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경제가 뜨거울 때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대출금리는 박앤세일에 나서게 된다. 그래서 금리는 경제 온도계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금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반영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이자율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신용이다. 내가 가진 돈을 삼성전자에 빌려줄 때와 친구에게 빌려줄 때의 불안감은 완전히 다르다.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즉 대출금리가 같다면 나는 불안한 내 친구보다는 삼성전자에 빌려주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의 신용도를 고려해 금리를 조절하게 된다. 내 친구가 삼성전자보다 불안한 만큼 이자를 더 받으면 된다. 일종의 보험료 개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서 언급한 금리는 다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반영된 최소한의 이자율 플러스 대출자의 신용 위험이다. 금리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또 있다. 그것은 기간, 즉 만기의 문제이다. 어느 날 친구가 또다시 내게 돈을 빌리러 왔다. 일주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쯤이야 하며 돈을 빌려준다. 심지어 이자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1년 후에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한다. 1년 사이에 나도 그 돈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빌려주는 기간이 일주일이면은 친구와의 우정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1년이라면
사람 인생은 모르는 법이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용 위험의 정도는 기간에 따라서도 변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빌려간 돈을 일주일 뒤에 갚지 못할 확률보다는 1년 뒤에 갚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반영된 최소한의 이자율 플러스 기간을 고려한 대출자의 신용 위험 플러스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금리는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 금리는 경제가 좋을수록 오르고 상대방의 신용이 나쁠수록 오르고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른다. 반대로 말하면 금리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려가고 상대방의 신용이 좋을수록 내려가고 거래 기간이 짧아질수록 내려간다.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를 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금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금리는 명목 금리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금리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금리를 항상 물가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금리가 아닌 물가를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률을 실질 금리라 한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한다. 즉,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의 예금 금리는 가입할 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명목 금리는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그렇지 않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명목 금리는 대부분 알 수 있는데 실질 금리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률, 실질 금리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질 금리가 높다는 것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고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짜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질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통해 어디엔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실질 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어 신규 투자 수요가 낮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보다 예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기준금리는 2%였으며 2010년 물가 상승률은 3.9%에 달했다. 2010년 1월에 은행 예금 금리가 3.5%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 0.4%이다. 예금에 넣어두었다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다. 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였다. 2017년 상반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5% 수준에 불과했다. 실질 금리는 제로 수준이었다. 이렇게 실질 금리가 제로 상태 혹은 마이너스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기는 어렵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금자는 돈을 넣어두면 넣어둘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대출이 증가하고 저축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시 경제가 매우 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를 조절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 실제로 2017년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25bp 인상했다. 그러나 만약 당시 경기 침체의 정도가 심하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상태를 더 심화시켜 대출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대부분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금리가 높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개미처럼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렇게 자신의 자산을 불려가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위아래를 바꾸어가며 싸워가고 있다. 가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실질 금리를 조금이나마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다. 개미처럼 돈을 모아도 실질적인 나의 자산 가치가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미 같은 삶이 답이 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예금 금리가 곧 나의 수익인 것은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가와 금리,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내용과 환율과 금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책이 더 깊고 넓은 금융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